예, 학생 여러분, 방금 제가 보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, 조미린 교수님께 따로 제가 그 PDF 파일로 그 간호사 보수 연차당 그 받는 시간당 그 보수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 파일을 드렸습니다. 아마 93페이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그게 지금 현재 받는 간호사 보수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병원이나 공립병원이나 아무 그 차이가 없습니다. 어디에서 일하든. 그리고 그 에이스케어라 그러죠. 너싱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같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질문을 받은 것이 이제 호주와 한국과의 간호의 차이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라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그 직분이 굉장히 좀 그 강력하다고 하나요? 좀 예를 들자면 다른 그 헬스 프로페셔널이 그 피지오테라피스트, 뭐 오큐페이션 테라피스트, 다이티션, 닥터스 뭐 모든 다른 그 헬스 프로페셔널들이 이제 저희 간호사의 그 케어 플랜이나 그 의견을 굉장히 많이 도모하는 편이고, 또 왜냐하면 저희가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가족에 대한 상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헬스 그 프로페셔널 분들이 굉장히 그 경청을 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굉장히 직업으로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또 파워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라면 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예를 들면 이제 그 호주에만 쓰는 슬랭이 있어요. 은어라고 합니까? 그 이제 뭐 그런 것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죠.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이 호주에서는 그 소변을 넘버 원이라고 그러거든요. 대변을 넘버 투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콜벨을 딱 눌러가지고 제가 갔더니 I want to have a number one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 넘버 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싶다 이런 뜻인데 이제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중지중 하다가 결국 이제 환자가 이렇게 조금 그 애들 다 적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호주 언어를 아는 것이 호주 슬랭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그 호주 생활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접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책을 보고 인터넷을 봐서 뭐 그 호주 슬랭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많이 경험을 밖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편입니다. 생활에 어려웠던 점. 글쎄요, 뭐 유학 생활이 다들 배고프고 힘들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6년에 호주를 온 경우인데요. 제가 90학번입니다. 그 지상간호 전문대학을 다닐 때 당시에 90학번인데, 그러니까 좀 늦은 나이에 26세, 25세, 26세에 호주에 유학을 왔는데,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,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서 이제 거기다가 또 1년 만에 그 IMF가 터졌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굉장히 그 학비를 못 떼가지고 제가 좀 이제 배고픈 유학 생활을 좀 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이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 호주는 굉장히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. 사실은 18세 이후로 집을 나와서 부모 밑에서 나와서 살면 굉장히 그 기본적인 생활 그 기본금이 잘 나오고 또 이런 좀 기본적인 보장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처리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저는 그 한국에서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산간호 전문대학은 그때 그 당시 3년제였고 물론 이제 그 실습 시간이나 그다음에 그 공부한 그 학부의 그 과목을 가지고 이제 이 호주에서 간호사 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. 여기에 학부를 다 나오는 경우, 여기는 학부가 3년제입니다. 바칠러 오브 널싱이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나오고, 뉴 그레이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인턴십이라고 그러죠. 이제 12개월 하는 인턴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당 32불 받는, 시간당 32불 받는 그 이어 원 레지스트 널스 레벨로 해서 돈을 받으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착착 1년차부터 8년차까지
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이제 그 호주에 한국의 간호사를 면허증을 가지고 온 경우, 그러니까 이제 학생 여러분들 같은 상황이 되겠죠. 여기 이제 김해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한국 간호 면허를 받으시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. 사실은 그 호주에서 학부를 3년을 다 하고 그 시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국 면허를 가지고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거든요. 제가 그 일을 그렇게 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. 사실은 제가 여기 대학원을 간호대학 시드니 대학교 간호학과를 들어왔는데요. 그 당시는 간호사 일을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리서치만 하려고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간호학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간호사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막상 그 면허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저보고 학부를 3학년, 3년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한국 간호 면허를 가지고 호주 면허를 바꾸는 것.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다른 그 방법이 없었어요. 왜냐면 이미 간호학과 그 대학원생이니까 다시 학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 경우입니다.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아침에 보니까요. 한 6군데 정도가 호주 전 지역에, 아까 말씀드린 7개 주 중에서 전 지역에 그 외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호주 면허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한 7개, 6개,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뉴사우스웨일주에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. 하나는 대학에서 하고 있고, 하나는 이제 콜리지 오브 너싱이라 그래가지고,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시험만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, 여기서는 국가고시라고 안 하겠죠. 이제 주에서 하는 시험이니까 그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. 예를 들자면 뉴사우스웨일즈 같으면,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험을 본 경우입니다. 99년에. 그래서 그때 그 시험을 본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1년 정도 그 정형외과 일한 경험 외에는 실제로 메디컬 서지컬 너싱 한 적이 없고, 이제 광해병원에서 수술실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험이 전부 메디컬 서지컬 너싱에서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기회도 한 번밖에 안 주고, 그러니까 한 번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제 다른 주에 가서 그런 시험을 보든지,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6개 주 있지 않습니까? 빅토리아를 가든지, 그러니까 멜번을 가든지, 뭐 타즈메니아를 가든지, 다른 주에 가서 시험을 또 거기에 맞는 시험이 또 틀려가지고 하든지, 아니면 다시 3년을 학부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그때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지 한 2개월 만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고, 물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어쨌든 그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시험에서 제가 2등을 하면서 면을 땄는데요. 이제 거기에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변호사 일을 한 지 11년째 돼 가는데요. 그 국선 변호사로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, 여기 HIV 감염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HIV 포지티브인 환자들한테,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 변호를 해주는 국선 변호사 일을 이제 한번 했었고요. 지금은 그 이민 변호사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7년 정도 그 이민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의사들만 한 300명 정도 그 스폰서십 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스폰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300명 정도, 300건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간호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, 또 그 당시는 굉장히 또 그 간호사를 외국에서 이렇게 스폰서를 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또 파퓰러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은 물론 이제 그걸 기술 이민이라고 하는데요. 기술 이민 일도 하고, 이제 투자 이민 하시는 분들,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, 뭐 나머지 이제 간단한 뭐 가정법이나 뭐 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지인들이 부탁할 경우만
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, 또 가끔씩 간호하기 또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는 또 제가 또 병원 일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간호사라는 이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. 특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크라이시스를 맞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호사라는 것이 얼마나 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직업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, 또 제가 최근에도 시프트를 한 10개 정도 하고 왔습니다. 이제 물론 PP나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스스로가 제가 또 잘 조절했지만, 이제 그런 일을 조금 하고, 지금 최근에는 지금 저희도 호주도 전부 록다운 돼가지고 집안에만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, 또 제가 오늘 드린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,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심각하게 호주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교수님 통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호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, 또 이 일을 하려면 이제 간호사 이민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면허증이 따로 또 있어야 돼요. 이 나라에서 등록된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한테서 한국에서 혹시나 상담을 받으시려면 꼭 등록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